결혼 27년 차,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봤다. 궁금해서가 아니었다.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오늘 밤도 늦을 것 같아. 당신 생각나. 단 12글자.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다. 저장된 이름은 김 부장이었지만 하트 이모티콘이 그 거짓을 증명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였다면 그동안의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1억 원. 그리고 그는 말했다. 지금은 이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이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돈 뒤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배신당한 아내로서의 분노와 알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린 한 인간으로서의 혼란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2월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그녀는 남편 재훈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화장실에 간 그가 식탁 위에 놓고 간 것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지난 몇 달간 재훈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말 골프 약속이 잦아졌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함께 있어도 따로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 권태기로 치부하려 했다. 27년이나 함께 산 부부인데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진동음은 뭔가 달랐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그녀를 휴대전화 앞으로 이끌었다. 손을 뻗다가 멈췄다. 다시 뻗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다. 김 부장 오늘 밤도 늦을 것 같아. 당신 생각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 부장? 회사 동료라고 하기엔 이모티콘이 너무 다정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화장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대화창을 열었다. 스크롤을 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들이었다. 어제 정말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집사람은 이제 대화도 안 되더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야. 다음 주 출장 때 꼭 같이 가자. 이번엔 제주도로. 메시지는 수백 개였다. 몇 달치가 넘었다. 사진도 있었다. 식당에서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어둠 속 차 안에서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는 예상외로 젊지 않았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재훈이 나오며 말했다. 뭐 하고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 재훈은 휴대전화를 집어들며 화면을 확인했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주머니에 넣었다. 나 회사 일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 서재에 있을게. 그는 그렇게 사라졌다. 그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울렸다. 27년. 25에 만나 28에 결혼했다. 딸 하나를 낳아 키웠다.
지금은 대학원생이 되어 독립했다. 재우는 중견 제약회사의 이사였고 그녀는 10년 전 아이를 키우느라 그만뒀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다. 평범한 중년 부부의 삶이었다. 아니, 그녀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재우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주 토요일 갑자기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나간 날. 작년 가을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이 늦어진다던 그날 밤.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거짓말의 파편들이 기억 속에서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메시지 속 문장이었다. 집사람은 이제 대화도 안 되더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야. 자신이 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 사랑은 고사하고 대화 상대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 그녀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걸까? 딸을 키우느라 바쁠 때? 다시 직장에 나가면서부터? 아니면 훨씬 전부터였을까? 재호는 언제부터 그녀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 여긴 걸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재훈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침대 반대편에 누웠다. 그녀는 잠든 척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 죄책감 같은 건 없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재우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식탁에 앉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재훈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글쎄, 오늘 미팅이 좀 많아서. 왜? 아니, 그냥 저녁 같이 먹을까 해서. 재훈은 잠시 그녀를 쳐다봤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을까? 하지만 곧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알았어.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 톤, 시선을 피하는 방식, 조금 빨라진 대답. 27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은 너무 쉽게 보였다. 재훈이 출근하고 그녀도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클라이언트 미팅 중에도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다.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본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점심시간 그녀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샌드위치를 샀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남편 외도 증거, 이혼 절차, 위자료 청구,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법률 상담 광고, 탐정 사무소 홈페이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올린 게시글.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증거라. 어젯밤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재훈의 휴대전화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어젯밤 이후로 그는 휴대전화를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화면도 자주 확인했다. 오후 3시 그녀는 조퇴를 신청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다. 실제로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혼한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주변의 시선, 딸의 반응, 재산 분할, 새로운 삶.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대로 사는 것이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 그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았다. 저녁 8시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아.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2월의 저녁은 빨리 어두워졌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혼하겠다고. 조용히 담담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부터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이혼 사유, 필요한 증거,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와 기간. 모든 것을 메모했다. 남편분이 합의 이혼에 동의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증거를 확보하시고 재산 목록도 정리하시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주식계좌. 27년간 함께 모은 것들이었다. 이제 그것을 나눠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딸은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적어도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재우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또 골프를 간다고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서류를 준비했다. 이혼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렇게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다. 봄은 왔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에는 겨울이 찾아와 있었다. 3월 중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충분히 준비했고 마음도 정리했다. 이제 재훈에게 말할 시간이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재훈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앞에 놓았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재훈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평소와 다른 그녀의 목소리 톤을 감지한 듯했다. 무슨 일이야? 이혼하고 싶어.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가 물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알고 있어.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것이 그의 첫 반응이었다. 사과도 부정도 아닌 질문.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한 달쯤 됐어. 당신 휴대전화에서 봤어.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게 다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냉정한 대화였다. 얼마나 됐어? 그 여자랑은? 반년 정도. 반년.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정말 길었네. 재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봉투를 그에게 밀어줬다. 이혼 서류야. 변호사랑 상담했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지 않을게. 깨끗하게 끝내자. 재훈이 봉투를 보았지만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이혼하고 싶어? 당연하지. 다른 선택지가 있어? 나는 당신을 떠날 생각 없어. 그 말에 그녀는 어이가 없었다. 떠날 생각이 없다니. 이미 떠난 사람이. 무슨 말이야?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가 있잖아. 그건 재우는 말을 더듬었다. 실수였어. 정신이 없었어.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 오면 당신은 항상 피곤해 보이고 그 여자가 날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럼 뭐야? 일탈? 위로? 당신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배신이야. 재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변명은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당신 메시지 봤어. 내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 대화도 안 된다고 했지? 그게 27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야?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라고? 그럼 진심은 뭐야?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그런 말은 한 번도 그 여자한테 안 했겠네?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가 그 여자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을, 자신에게는 수년간 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이혼해, 재훈아.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의미 없다니. 우리 딸도 있고, 함께한 시간도 있고, 그 시간이 당신한테 무슨 의미였는데? 다른 사람 만날 만큼? 재훈은 소파에 깊이 기대 앉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끊었어. 그 여자랑. 당신이 알고 나서 바로 끊었어. 그게 중요해? 이미 늦었어. 기회를 한 번만 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재훈의 태도는 진정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딘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힘들었다고, 외로웠다고, 실수였다고. 안 돼.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적어도 시간을 좀 줘. 갑자기 이혼하면 딸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 그녀는 비웃었다. 지금 채면 걱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혼은 되돌릴 수 없잖아. 배신도 되돌릴 수 없어.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재호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당장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벌고 싶어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급하게 이혼하면 곤란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6개월만 기다려줘. 그동안 내가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 이혼하자. 싫어. 6개월이든 6일이든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제발. 재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석 달만 시간을 줘.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재훈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는 남편이라기보다는 급한 불을 끄려는 사람 같았다. 왜 그렇게 미루고 싶은 거야? 미루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뭔가 있지? 재훈은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혼을 미루려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봐.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재훈아,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더 숨길 거 있어?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어. 다음 달에. 만약 지금 이혼 소문이 나면 좀 곤란해. 그제야 이해가 됐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걱정이었던 것이다. 이혼이 승진에 악영향을 줄까봐.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 승진이? 중요하지.
부사장 자리야. 이걸 놓치면 다시 기회 안 와. 그래서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당신 승진할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여보, 제발. 침실 따로 쓸게. 당신은 안방 써. 난 작은 방에서 잘게. 그녀는 돌아서서 작은 방으로 향했다. 재훈이 뒤에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재훈의 태도는 그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이혼이 맞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잘못보다 체면과 경력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상담 가능할까요? 답장은 금방 왔다. 네, 월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왔지만 아직 밤은 쌀쌀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차가운 것임을 새삼 느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차가움은 일시적이었다. 거짓된 온기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나았다. 월요일 그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혼 조정 신청 날짜를 잡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분할 방안을 검토했다. 남편분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재산 분할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를 고려해 나누게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저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는 지켜야 했다. 27년간 주부로 직장인으로 함께 일궈온 재산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우는 없었다.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의 옷장을 열었다. 양복, 셔츠, 넥타이, 정갈하게 정리된 옷들. 한때는 그녀가 직접 다려주고 정리했던 것들. 서랍을 열었다. 양말, 속옷, 그리고 몇 가지 소품들. 그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커프스 버튼이 들어 있었다. 새 것이었다. 선물용 포장이 그대로였다. 상자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마이너스 수진. 수진.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도로 서랍에 넣었다. 더 이상 찾고 싶지 않았다. 충분히 봤다. 충분히 아팠다. 저녁, 재훈이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저녁 먹었어? 응. 나는 밖에서 먹고 올게. 마음대로 해.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나갔다. 그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륜을 다룬 내용이었다. 채널을 돌렸다. 그날 밤 그녀는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딸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일주일이 더 지났다. 재훈과 그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다. 청구서, 택배, 집안일. 그것뿐이었다. 재훈은 여전히 이혼을 미루고 싶어 했다. 매일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조정 신청은 언제 할 거야? 다음 주. 정말 마음 안 바뀔 거야? 응. 석 달만 기다려줘. 제발.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재훈의 애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태도가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자기 변명과 시간 끌기만 있었다. 3월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 그날 밤 재훈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오늘 조정 신청했어.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응. 법원에서 연락 올 거야. 재훈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할게. 아니, 내 말은 재훈은 말을 멈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재훈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승진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의 비밀이든 거짓말이든 이제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4월이 시작됐다. 벚꽃이 피었다. 27년 전 그들이 결혼식을 올린 계절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사랑, 희망, 미래. 모두가 빛나 보였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계절에 그녀는 그 결혼을 끝내려 하고 있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4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였다. 그녀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일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송재훈 이사님 댁이 맞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 관계자일까? 하지만 회사 사람이라면 재훈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만 잠깐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고민했다.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자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인터폰 카메라에 비췄다. 이름은 강민호. 주소는 서울 강남구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갔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강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이웃의 눈이 신경 쓰이는 듯했다. 안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1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민했다. 하지만 남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현관에서만 얘기하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강민호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현관 옆 작은 공간에 서서 그녀를 마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혹시 남편분께서 이혼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는 걸까? 누구세요, 정확히? 저는 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송재훈 이사님과 관련된 일로 찾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이사님께서 만나고 계신 분과 관련해서요. 그 순간 그녀는 이해했다. 이 사람은 그 여자 수진과 관련된 사람이었다.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박수진. 이사님께서 만나시는 분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다. 그것도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들어오세요. 거실로. 그녀는 생각을 바꿨다.
이 대화는 현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마주편에 앉았다.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이사님 회사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해서 댁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고. 언제부터 아셨어요? 당신 아내와 제 남편 일을. 석 달 전쯤입니다.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서 의심했고 결국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처지였다. 배신당한 배우자끼리 마주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오신 거죠?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이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어이가 없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신 아내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는데 저보고 이혼하지 말라고요? 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강민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현금 1억 원입니다.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봉투를 쳐다보고 강민호를 쳐다봤다. 지금 저한테 돈을 주려는 거예요? 네. 부탁의 대가입니다. 말도 안 돼요. 당신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닙니다. 절박한 겁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절박했다. 왜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부인께서 이혼을 하시면 제 가정도 무너집니다. 아니, 가정만이 아닙니다.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아내 수진이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입니다. 제 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죠. 만약 지금 이 일이 터지면 계약은 깨지고 두 회사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그게 제 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송재훈 이사님 회사와 제 아내 회사가 바로 그 프로젝트 파트너입니다. 두 분이 담당자고요. 그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재훈과 수진이 업무상 파트너였다는 것.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직장 내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업무였겠죠. 미팅하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선을 넘은 겁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저도 부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배신감, 분노, 모욕감 다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이혼이 진행되면 그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요? 그게 제가 이혼을 포기해야 할 이유인가요?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그 후에는 제가 먼저 이혼하겠습니다. 부인께서 하시는 이혼에도 아무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당신들 사정을 봐줘야 하죠? 그래서 이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봉투를 쳐다봤다. 1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부인, 가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에 두고 사흘만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봉투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봉투와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1억 원. 이혼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수진의 남편. 프로젝트.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열어봤다. 정말로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10,000원권 다발들. 1억 원. 그녀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본 적이 없었다. 명함을 집어들었다. 강민호. 직함은 대표이사였다. 중소기업이지만 제법 알려진 IT 회사였다. 그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했다. 강민호, 그의 회사, 그리고 수진. 정보들이 하나둘 나왔다. 수진은 재훈의 회사 파트너 기업의 부장이었다. 두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신약 개발 관련 사업이었다. 규모는 정말로 컸다. 그리고 재훈이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의 승진은 확실했다. 반대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제 재훈의 태도가 이해됐다. 그가 왜 그렇게 이혼을 미루려 했는지, 석 달만 기다려달라고 한 이유, 모두 이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다. 봄날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다. 이혼은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재훈과 수진의 일, 강민호의 사업, 수백억짜리 프로젝트. 그녀가 알지 못했던 복잡한 관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녁이 되어 재훈이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인사했다. 다녀왔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다. 이게 뭔지 알아? 재훈은 봉투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그게 강민호 씨가 다녀갔어. 당신 애인의 남편. 재훈은 창백해졌다. 가방을 떨어뜨렸다. 그 사람이 여기 왔어? 응. 1억 원 들고. 이혼하지 말라고.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지도 않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수진과의 만남, 프로젝트, 선을 넘은 순간, 그리고 지금의 상황,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얽혀 있는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당신은 프로젝트가 중요하겠지. 승진도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솔직하게 말해. 당신은 지금 이혼이 불편한 거지.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이 인정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봉투를 집어들어 재훈 앞에 던졌다. 이거 강민호 씨한테 돌려줘. 난 돈 때문에 내 인생 결정 안 해. 여보, 더 이상 말하지 마. 지겹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만 나왔다.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강민호, 수진, 그들의 가족, 회사 사람들. 하지만 그게 그녀의 책임일까? 그녀는 피해자였다. 배신당한 사람이었다. 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밤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가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재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것 같았다. 아마 그녀와 마주치기 싫었을 것이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다. 강민호.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1억 원을 들고 낯선 사람을 찾아올 정도로 절박한 사람. 오전 10시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싶어 받았다. 여보세요? 부인 강민호입니다. 어제는 갑작스럽게 찾아가 죄송했습니다.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점심에 뵐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거절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1시간만 시간을 내주세요. 제 사정을 들어주시면 부인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녀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밤새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절박한지, 정말로 프로젝트만의 문제인지, 그리고 수지는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요? 부인께서 편하신 곳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 아세요? 이름이. 주소만 보내주세요. 찾아가겠습니다. 1시에 봐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왜 만나기로 한 걸까? 하지만 궁금했다. 이 복잡한 상황의 전모를. 점심시간 그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조용한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정확히 1시에 강민호가 들어왔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그는 주문을 하고 돌아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지. 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압니다. 강민호는 쓰게 웃었다.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데 상대방 배우자한테 돈을 주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다니.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제 회사는 10년 전에 제가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150명까지 늘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저한테는 전부입니다. 제 인생 자체죠.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3년 전 회사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대출도 많았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때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바로 송재훈 이사님 회사와의 공동 프로젝트였죠. 그게 지금 하는 프로젝트요? 네. 신약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3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고 계약 금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제 회사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커피가 나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마시며 침묵했다. 강민호가 다시 말을 이었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제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담당자가 송재훈 이사님이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 관계였습니다. 미팅하고 보고서 검토하고 그런 거였죠. 언제부터 달라진 거죠? 작년 가을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수진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출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도 똑같았다. 처음에는 프로젝트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의심은 안 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수진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 날이 있었어요. 마침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더군요. 송재훈 이사님 이름으로.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젯밤 생각나. 보고 싶어.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발견한 것과 똑같았다. 그때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모두 확인했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왜 아내분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쓰게 웃었다. 한 달 전에 수진이는 처음에 부인했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놀랐다. 수진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니.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혼할 수 없었어요. 왜요? 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최종 단계입니다. 6월 말에 완료되고 7월에 최종 검수를 받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일이 터지면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회사는 이 프로젝트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인력도 뽑고 장비도 샀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제 회사는 파산합니다. 그제야 그녀는 이해했다. 강민호의 절박함을. 15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몇백 명이죠.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아내의 불륜을? 참은 게 아닙니다. 미룬 겁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재빨리 닦아냈다. 저도 사람입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죠. 아내가 누워 있으면 그 옆에서 송재훈 이사님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내가 웃으면 혹시 그 사람 생각에 웃는 건 아닌가 싶고. 그녀는 가슴이 아팠다. 같은 고통이었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아는 그 고통.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석 달만 버티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때 이혼해도 회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만약 지금 부인께서 이혼하시면 그 소문이 회사에 퍼집니다. 송재훈 이사님과 제 아내의 관계도 드러나죠. 그러면 양쪽 회사 모두 곤란해집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제 회사는 망합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6월 말까지만요. 그 후에는 제가 먼저 이혼하겠습니다. 부인의 이혼에도 절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1억 원은 뭔가요? 부인께서 입으실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석 달을 더 참아야 하는 고통, 그리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 이미 식어 있었다.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강민호의 사정은 이해가 됐다. 하지만 그게 그녀가 희생해야 할 이유가 될까? 그녀도 피해자였다. 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연장해야 하는가?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회사는 망하겠죠. 그리고 저도 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협박은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정은 부인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부탁드릴 뿐입니다. 강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각서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어요. 부인께서 석 달간 이혼을 미뤄주시면 저는 6월 말 이후 아내와의 이혼을 진행하고 송재훈 이사님과 제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일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 읽어봤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강민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강민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제 회사 주식 5%입니다.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해두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주식의 가치는 오를 겁니다. 1억 원보다 훨씬 더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부인, 저는 부인께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석 달의 시간. 그 대가로 1억 원과 주식, 그리고 제 약속. 만약 제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 남편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도 이혼을 미루고 싶어 하잖아요. 송재훈 이사님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부인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 달 후에는 순순히 이혼에 응하도록. 그게 될까요? 될 겁니다. 저한테도 이사님을 압박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어두운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알아요. 오래 걸릴 수 없다는 거. 일주일 안에 답하겠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라도 해주셔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다. 부인, 저도 부인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당신도 힘드시겠어요. 네. 하지만 견뎌야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강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다. 그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고통스럽고 그녀도 선택해야 했다. 자신의 분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읽어봤다. 각서, 주식 양도 계약서, 프로젝트 계획서. 강민호는 정말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줬다. 저녁, 재훈이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호 씨 만났어? 응. 오늘 점심에. 뭐라고 하던? 당신도 알만한 얘기.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이혼 미뤄달라고.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 지겹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다. 재호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다. 이혼을 지금 진행하면? 석 달을 기다리면? 각각의 결과는? 지금 이혼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재혼의 경력에 타격, 강민호의 회사 파산, 수백 명의 생계 위협. 석 달을 기다리면 고통스러운 시간 연장. 하지만 1억 원과 주식, 그리고 덜 복잡한 이혼 절차. 어느 쪽이 맞는 걸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피해자인 그녀가 왜 가해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하는가?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도 있었다. 강민호 회사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간단한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점점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것이 옳은 결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결론. 그런 것을 사흘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들었다. 어떤 날은 당장 이혼하고 싶었고, 어떤 날은 강민호의 부탁이 마음에 걸렸다. 금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수진이었다. 강민호가 준 자료에서 본 번호였다. 여보세요? 송재훈 이사님 부인이시죠? 저는 박수진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다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나요? 갑자기 왜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이혼하려 한다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부탁했다고. 그래서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그녀는 고민했다. 수진을 만난다는 것.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를.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요?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집 근처 카페로 올래요? 주소 보낼게요.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재호는 주말 골프 모임에 갔다고 했다. 아마 거짓말이겠지만 상관없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20분쯤 지나 한 여자가 들어왔다. 40대 후반, 단정한 정장 차림, 짧은 머리.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다.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다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송재훈 이사님 부인이시죠? 맞아요. 앉으세요. 수지는 맞은편에 앉았다. 두 여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 마실까요? 제가 살게요. 됐어요. 그냥 얘기하시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녹음기를 켜려는 것 같았다. 녹음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다시 넣었다. 그리고 똑바로 그녀를 쳐다봤다. 제 남편이 당신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돈까지 주면서. 맞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에 그녀는 의외였다. 수진이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왜요? 필요 없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 일 때문에 참을 필요 없어요. 당신 남편은 달랐던데요. 회사가 망한다고 하던데. 그건 우리 문제예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신경 안 쓰고 싶어도 당신 남편이 찾아와서 부탁했잖아요. 그건 민호가 멋대로 한 짓이에요. 저는 반대했어요. 왜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서요. 그 솔직함에 그녀는 조금 놀랐다. 수지는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재훈 씨와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필요했고 서로를 원했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당신 남편한테. 네. 저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10년 넘게 각방 쓰고 대화도 없고 그냥 룸메이트처럼 살았어요.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수지는 쓰게 웃었다. 안 되죠. 하지만 그게 이유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재훈 씨도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아팠다. 그래도 당신이 끼어들 권리는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재훈 씨는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게 전부예요. 위로? 그녀는 비웃었다. 그게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니겠죠.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수진을 관찰했다. 생각보다 솔직했다. 어떻게 보면 뻔뻔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도 내 남편을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당신이 알고 난 후로는 끊었어요. 재훈 씨가 그러자고 했어요. 믿기 어렵네요. 믿든 말든 사실이에요. 수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줬다. 재훈과의 대화 내용이었다. 정말로 한 달 전부터는 업무 관련 메시지만 있었다. 보세요. 저희는 정말 끝났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일은 같이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없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온 거예요? 당신 남편 제안 거절하라고? 네. 당신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회사는요? 프로젝트는?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망하면 망하는 거죠. 민호가 10년 동안 회사 키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제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건 재훈 씨였지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 냉정함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지는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직원들은요? 150명이나 되는데. 그건 민호가 해결할 문제예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차갑네요. 차가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수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도 알잖아요.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재훈 씨와의 관계도 이미 끝났다는 걸.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참아요? 그건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니면 동정심? 둘 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수진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일리가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왜 고민하고 있는 걸까? 민호가 1억 원 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받지 마세요. 그 돈 받으면 당신은 공범이 돼요. 우리의 잘못을 덮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공범? 네. 돈으로 침묵을 산 거잖아요. 그게 공범 아니에요? 그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때문에 희생하는 거. 그래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제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에요. 두 여자는 다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카페 안에 붉은 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진을 다시 봤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다.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순히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 수진도 복잡한 사람이었다. 자기 중심적이지만 솔직하고 냉정하지만 정직했다. 당신은 지금 뭘 원해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자유요. 민호와의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재훈 씨와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남편은요? 그 사람 마음은? 민호는 회사가 더 중요해요. 저보다 항상 그랬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처음 5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회사 세우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민호한테는 오직 회사뿐이었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회사를 지키려는 것도 당신 때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가 지키려는 건 회사예요. 저는 그저 회사의 일부일 뿐이에요. 프로젝트 담당자. 그것뿐이에요. 그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재훈 씨한테 간 거예요? 네. 재훈 씨는 저를 봐줬어요.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동정, 이해, 혼란. 모든 것이 뒤섞였다. 그럼 당신도 불행했던 거네요. 결혼 생활에서. 네.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식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무엇이 자신을 망설이게 하는가? 27년의 시간, 딸, 세상의 시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두렵네요. 혼자 사는 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불행한 결혼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두 여자는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탄 사람들 같았다. 불행한 결혼이라는 배. 당신 남편 강민호 씨는 정말 회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민호한테는 회사가 전부예요. 10년 동안 키운 거니까요. 자식보다 더 아끼는 게 그 회사예요. 자식은 없어요? 유산한 적이 있어요. 7년 전에. 그 후로 임신이 안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민호가 완전히 회사에만 매달린 게 아이가 없으니 더 이상 가정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녀는 가슴이 아팠다. 수진에게도 상처가 있었다. 미안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부탁해요. 민호의 제안 받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해결할게요. 만약 제가 지금 이혼하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요? 중단되겠죠. 하지만 방법은 있을 거예요. 담당자를 바꾸든 아니면 일정을 조정하든. 회사는요?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민호가 감수해야 할 일이에요. 제 잘못 때문이니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제 입장을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받아들일게요. 기다려요. 그녀도 일어섰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은 정말 내 남편을 사랑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어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구별이 안 돼요. 솔직하네요.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수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그녀는 강민호에게 전화했다. 저예요. 송재훈 아내입니다. 네, 부인. 결정하셨습니까? 아직이요. 하지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당신은 정말 회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중요하지 않나요? 강민호는 한참 침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수진이도 알고 있어요. 저는 나쁜 남편이에요.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간 거고요. 후회는 안 해요?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럼 왜 이혼 안 하세요? 아내가 원하잖아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할 겁니다. 약속드려요. 6월 말, 그때는 순순히 이혼할게요. 당신은 회사를 선택한 거네요. 아내보다. 네,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적어도 솔직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볼게요. 조만간 답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침대에 누웠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민호와 수진의 관계, 그들의 생각,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의 전모. 결국 모두가 불행했다. 그녀도, 재훈도, 강민호도, 수진도. 네 사람 모두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고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열쇠를 쥐고 있었다. 지금 이혼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석 달을 기다리면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다. 그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괜찮아? 요즘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쉬엄쉬엄 해. 고마운 말이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쉬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다. 날씨는 좋았다. 4월의 햇살이 따스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지은이었다. 엄마, 나 지은이야. 응, 지은아. 잘 지내? 응. 엄마는? 나도 잘 지내. 공부는 잘 되고. 그럭저럭.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까? 그녀는 당황했다. 지금 집에 오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챌 것이다. 아,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아. 다음 주는 어때?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갈게. 응, 보고 싶다. 나도. 엄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역시 딸은 예민했다.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걱정하지 마. 정말, 정말이야. 공부 열심히 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끊고 그녀는 눈물이 났다. 딸, 이혼하면 딸은 어떻게 될까? 충격받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딸은 이제 26이다. 어른이다. 부모의 이혼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 오히려 불행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딸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오후 늦게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부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한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그리고 혹시 남편분과 합의는 안 되셨나요? 아직이요. 복잡한 일이 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조정에서 잘 풀리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캘린더를 봤다. 5월 15일. 한 달 후. 그때까지는 결정해야 했다. 조정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미룰 것인지.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짧은 대화만 오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조정 기일 잡혔다고 들었어? 누가 말해줬어?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나도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구나.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거야? 그녀는 재훈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이 상황이 그에게도 힘든 것 같았다. 당신은 뭘 원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행복했던 때로. 그런 때가 있었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정말로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평온했을 뿐이었을까? 강민호 씨 제안은 어떻게 생각해? 재훈이 물었다.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만약 받아들이면 우리한테는 시간이 생기잖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다시 시작? 그녀는 비웃었다. 무엇을? 거짓된 결혼 생활을? 거짓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 그 말 듣기 싫어. 재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재훈이 말했다. 강민호 씨가 내일 나한테 온대. 회사로. 그녀는 멈춰섰다. 왜?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우리 일도 얘기하려나 봐. 그래.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강민호와 재훈이 만난다. 두 남자는 무슨 얘기를 할까? 다음 날 저녁 재훈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강민호 씨 만났어? 응. 뭐라고 하던? 재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협박했어. 뭐라고? 만약 내가 지금 이혼하면 자기도 수진이랑 이혼하면서 우리 관계를 다 폭로하겠대. 회사에, 업계에. 내 경력은 끝장나는 거지. 그녀는 놀랐다. 강민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석 달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그 후에는 순순히 이혼해주겠대. 나한테도 그 각서를 줬어. 재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녀가 받은 것과 비슷한 각서였다. 읽어봤어? 응. 법적 구속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재훈은 그녀를 쳐다봤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석 달을 기다리고 싶어. 프로젝트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때문이기도 해. 그 시간 동안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믿기 어렵네. 알아. 하지만 진심이야.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이미 잃었어. 다른 여자한테 갔을 때.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줘. 제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재훈의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일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오랜 시간 생각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지금 이혼하면 빠른 해방. 하지만 복잡한 상황, 재훈의 경력 파괴, 강민호 회사 파산, 죄책감, 석 달 기다리면 고통스러운 시간 연장. 하지만 1억 원, 주식, 덜 복잡한 이혼. 재훈에게 마지막 기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 아니다. 복수는 원하지 않는다. 빠른 해방? 그것도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 돈? 아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존엄이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엄.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후회하지 않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것. 새벽녘 그녀는 결론에 도달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강민호에게 전화했다. 저예요. 네, 부인. 결정하셨습니까? 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 뵐까요? 오늘 점심 지난번 그 카페에서요. 알겠습니다. 꼭 뵙겠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할 얘기 있어. 점심시간 그녀는 카페에서 강민호를 만났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강민호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말씀하세요.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 원은 받지 않겠어요. 강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제가 이 결정을 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주식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부인, 들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나 제 남편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제 결정이에요. 돈을 받으면 그게 거래가 돼버려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뭡니까? 3달 동안 제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당신 아내와 단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세요. 프로젝트 업무 외에는 연락도 못하게 하세요. 그건 제가 어떻게, 당신이 프로젝트 파트너잖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미팅 스케줄도 당신이 관리하고 업무 보고도 당신을 통하게 하고 방법은 많아요. 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둘째, 6월 말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신이 먼저 이혼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혼할 때 남편이 순순히 응하게 만드세요. 그건 약속드렸습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딸은 모르게 해주세요. 적어도 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는 물론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신 아내 수진 씨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네, 당신도 잘못이 있잖아요. 아내를 소홀히 했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수진 씨도 불행했어요. 당신 때문에.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제대로 끝내세요. 서로 원망하지 않게.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조건들을 적어 강민호에게 건넸다. 이대로 각서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3달을 기다리겠어요. 강민호는 메모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부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피해자로만 남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필요해요. 강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만약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저는 즉시 이혼 진행할 거예요.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어기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그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 저녁, 재훈이 일찍 들어왔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섰다. 무슨 얘기인데? 앉아. 재훈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강민호 씨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재훈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석 달 동안 수진 씨와 단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나지 마. 업무 외에는 연락도 하지 마. 강민호 씨가 관리할 거야. 그건 당연하지. 이미 끊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이혼해. 그때는 조건 없이 깔끔하게.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싫으면 지금 이혼해도 돼. 선택해. 재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약속할게. 또 있어. 석 달 동안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 뭐? 꽃 사오고 좋은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지겹거든. 그냥 조용히 지내.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재훈은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건 당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야.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야. 27년을 정리하는 시간. 이해해? 응. 그리고 지은이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언제 말할 건데? 프로젝트 끝나고 이혼하기 전에. 재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았다. 더 할 말 없으면 가봐.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방으로 가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마. 이건 나를 위한 결정이야.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석 달, 6월 말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석 달. 재산 정리 마이너스 통장, 부동산, 보험 모두 확인. 이혼 후 살 곳 알아보기. 일 마이너스 더 집중하기, 승진 준비. 딸과의 대화 준비. 새로운 취미 찾기. 친구들 만나기. 나를 돌보기 마이너스 운동, 건강검진. 그녀는 리스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더 견딜만 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실천에 옮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시작했다. 오랜만에 움직이니 몸이 가벼웠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원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았다. 생각할 시간이 줄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창 미경이었다. 야, 너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미안. 바빴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 어떻게? 살 빠지고 눈빛이 달라졌어.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그녀는 고민하다가 조금만 말하기로 했다. 남편이랑 안 좋아. 뭐? 무슨 일인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정리 중이야. 미경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줬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친구의 따뜻함이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다. 그녀는 약속대로 조정 기일을 연기했다. 변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8월로 미뤘다. 변호사는 의아해했지만 존중해줬다. 부인께서 결정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재호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강민호의 관리 덕분인지 수진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것 같았다. 그는 매일 일찍 퇴근했고 주말에도 집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잘 보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약속대로 조용히 지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아침 인사, 저녁 인사, 그것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게 편했다.
어색한 대화나 거짓된 친절보다 나았다. 5월 중순, 그녀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혼 후 살 곳이었다. 투룸, 깔끔한 인테리어, 회사와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근처였다. 계약금을 넣으며 그녀는 실감했다. 정말로 혼자 살게 되는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 27년 만에 처음 갖는 것이었다. 같은 주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했고 팀장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상사가 축하해줬다. 감사합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집중하고 더 열정적이고 그런가요? 네. 좋은 변화예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일이 더 잘 됐다. 아이러니했지만 사실이었다. 결혼 생활의 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가벼워진 것이다. 5월 말 딸 지은이 집에 왔다. 오랜만에 방문이었다. 지은은 엄마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살 빠졌어? 응, 요즘 운동해. 되게 좋아 보여.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지은이 물었다. 엄마, 아빠랑 사이 안 좋아? 그녀는 당황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느낌이 이상해. 둘이 대화를 안 하잖아. 그리고 분위기도 차가워. 역시 딸은 눈치가 빨랐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엄마 아빠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어.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곧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줄래?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호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이혼하는 거야? 그 직접적인 질문에 그녀는 숨이 멎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다 보여. 엄마도 아빠도 서로 피하고 있잖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숨길 수 없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준비되면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정리하는 중이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짜 이혼하는 거구나. 지은아. 괜찮아, 엄마. 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나 어른이야. 이해해.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거 나도 알아. 언제부터 알았어? 오래됐어. 몇 년 전부터. 엄마 아빠가 웃을 때도 진짜 웃는 게 아닌 것 같았어. 그냥 습관처럼. 그녀는 딸을 끌어안았다. 지은도 엄마를 꼭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없어. 그냥 인연이 닿은 거겠지. 성숙한 말이었다. 그녀는 딸이 이렇게 컸다는 것에 놀랐고 동시에 고마웠다. 엄마 편 들어줄 거지? 당연하지. 나는 엄마 편이야. 항상. 그날 밤 지은은 엄마 방에서 함께 잤다. 오랜만이었다. 어렸을 때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딸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떠나며 말했다.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고마워, 지은아. 엄마도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괜찮아. 엄마 걱정해. 지은이 떠나고 그녀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딸의 이해와 지지. 그것이 큰 힘이 됐다. 6월이 왔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왔다. 재호는 더욱 바빠졌고 집에 거의 없었다. 그녀도 승진 준비로 바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6월 중순
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인,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잘 됐네요.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송재훈 이사님도 잘하고 계시고요. 알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부인께서 기다려주셔서. 당신도 약속 지키세요. 7월에 이혼하신다고 했죠? 네, 물론입니다. 이미 수진이랑 얘기했습니다. 프로젝트 끝나면 정리하기로. 수진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오히려 시원해 하더군요. 드디어 끝난다고. 그래요.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래요. 부인도요.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캘린더를 봤다. 이제 2주 남았다. 2주 후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후는 자유였다. 6월 25일 재훈이 밤늦게 들어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프로젝트 끝났어. 최종 보고 마쳤어. 잘 됐네요. 응. 성공적이었어. 고객사도 만족했고. 축하해요.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도 정리할 시간이네. 그렇죠.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대로 할게.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히 잤다. 드디어 끝이 보였다. 터널의 끝.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 7월 초 강민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수진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빠르게 합의했다. 재산은 반반, 위자료 없음, 깔끔한 이혼이었다. 강민호가 그녀에게 연락했다. 부인, 오늘 조정 끝났습니다. 한 달 후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회사도 지키고 정리도 잘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보이더군요.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모두에게 좋은 결말이길 바래요. 부인도 행복하세요. 정말로. 전화를 끊고 그녀도 움직였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조정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는 재훈도 동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7월 15일 첫 조정 기일이었다. 법원에서 재훈을 마주쳤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본 그는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안녕. 응. 조정실에 들어갔다.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보며 물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하셨는데 합의하신 건가요? 네. 그녀가 대답했다. 남편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두 사람은 이미 정리한 내용을 제출했다. 아파트, 예금, 주식 모두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서요. 그녀가 대답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검토했다. 합의가 잘 되신 것 같네요. 한 달 후 확정됩니다. 그동안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며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커피 한 잔 할래?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 근처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고마워.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요? 기다려줘서. 석 달.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재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승진했어. 부사장.
축하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당신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재호는 쓰게 웃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니까 별거 아니더라. 당신을 잃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었어. 너무 늦었어요. 알아. 또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다시 말했다. 미안해. 진심으로. 이제 그만해요. 사과는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못이 있어요. 당신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더 커.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도 이혼했어. 들었어? 네. 그 사람도 힘들었나 봐. 강민호 씨랑.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맞아. 우리 모두 불행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의 햇살이 눈부셨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재훈이 물었다. 계약한 아파트 있어요. 다음 달에 이사할 거예요. 회사는 승진 대상자 됐어요. 팀장,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나 없이도 잘 지내겠네. 당연하죠. 저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재호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그래, 넌 강한 사람이야. 항상 그랬어.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도 강한 거지.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이야기도 많이 했다. 27년의 기억들, 좋았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모두 꺼내놓고 정리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재훈이 시계를 봤다. 이제 가봐야겠다. 그래요.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길 한가운데 섰다. 잘 살아. 행복하고. 당신도요. 혹시 나중에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 급할 거 없지. 재호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다.